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림의 힘 진행의 김보민입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 원임 부관장이신 양원석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양원석 원임 부관장님은 남원 양씨십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 양씨에 대한 자료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양씨는 제주 남원 충주를 본관으로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양씨 가운데서도 남원 양씨가 80% 정도를 차지한다. 본관은 달라도 모두 제주 삼신인 중 한 사람인 양을라를 같은 시조로 삼는 인식이 예부터 내려왔다. 그러므로 1587년에 제주 남원 두 본관의 합보도 만들어졌다. 그 후에도 몇 차례의 합보 제작과 파보 제작이 있어 왔고 1979년 유격공파, 대방군파, 용성군파, 병부공파, 성주공파가 모여 대동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씨 대동보를 만들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대동보를 작업 중에 있다. 또한 종친회의 명칭도 남원 양씨 부산 종친회가 아니라 양씨 부산 종친회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방군파, 용성군파, 병부공파가 남원을 본관으로 한다. 남원 양씨 가운데서도 병부공파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수가 많다. 이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 양원석 부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고향이 충남 논산 상월면이라는 그 노성산과 계룡산에 끼어 있는 노성산 하에 본 고향입니다. 예. 고향이 그럼 충남이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충남도지사도 양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친척이세요? 예, 친척입니다. 예. 그 선친서부터 예. 그 양지사는 상당히 집안이 참 화려하고 좋은 집안이었고 예. 그 아주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양시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친이 돌아갔을 때 그 자제님이 3년을 외출 않고 방에서 부모를 모셨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 또 그런 분이 계셨군요. 자, 우리 부관장님께서는 유림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든 건가요? 유림과의 인연은 한 8, 9년 됐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우연에 이제 그 친구들이 서예하는 데서도 만나고 해서 성균관에 다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점잖하고 지식이 있고 사회에서 좀 하는 분들인데 만나보니까 다 참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균관에 인연이 됐습니다. 네. 그 부관장님으로 계셨었는데 부관장님 활동을 하시면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이제 그건 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성균관이라 하면 이주 때 와서는 참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을 다 장악했던 곳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옛날 그 공자님의 법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 성균관의 부관장까지 하려면 굉장히 뭐 다른 분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학식도 깊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또 뭐 서예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 특별히 하시는 공부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그 서예에 대해서도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예는 원래 지가 소질이 없어요. 손재주가 없어서 해보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가 한번 하면 골똘하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즘 뭐 전시회나 나가도 상이나 이런 거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다쳐가지고 또 한동안 쉬고 해서 좀 서해는 좀 놀고 있는 상태고 예. 그 애는 지가 배움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관심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예. 과거에 명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예. 그 모든 그 풍수지리 네. 또 이런 것이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풍수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예, 다니고 있으면 좋아서 쫓아다닙니다. 또 명리도 하시고. 예. 예. 자, 성균관 부관장님으로 계신 때가 언제쯤인가요? 2019년도예요. 4월. 2019년도. 예, 작년 그렇게죠. 그러면 이제 그만두신 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1년 됐어요. 네. 예. 그 부관장님 지금 뭐 그러면 그 부관장님 임기가 끝나시고 뭐 다른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사회 활동은 이제 좀 몸이 좀 다쳤기 때문에 한동안 쉬었는데 그래도 네네.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군데가 있지요. 예. 저 어떤 걸 하시나요? 국가 원로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원로로 나가고 있고 또 태평양 전쟁 유족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맏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도 좀 오래전부터 다녀가지고 고문이로 있고 사회 활동을 좀 좋아해요 지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쉬지 않고 사회 활동을 좀 했습니다. 예. 또 그 정도죠. 그 국가 원로회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뭐 언뜻 들으면 원로회 하니까는 좀 우리 그 원로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는 그런 거라는 생각은 대충 들기는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원로회라고 하면 국가의 상징입니다. 상징. 국가 예. 재단법은 국가 원로회이기 때문에 네네. 국가에서 혹시나 그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가서 자문을 좀 하고 네. 지난번에 문 대통령님이 정치하에 시장 부산과 서울시장 선출할 때 네. 그때도 좀 가서 단합을 하라 예. 이렇게 해서 단합이 잘 됐지 않습니까? 네. 뭐 크게 사회 활동하던 분들이 국가나 이런 큰 일에 좀 자문을 좀 하는 곳이지요, 소위 얘기해서. 아, 예. 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당연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어르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부관장님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또 많이 하셨다고요? 예, 사업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등산기구 장비점을 했습니다. 아, 등산기구요? 생산 판매, 아, 전국 도매. 아, 그러면은 이 등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붐이 일었었잖아요. 예, 그 창시자입니다, 소위. 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돈도 벌었었죠. 그죠? 돈이라는 거 벌으면 또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돌고 도는 거니까요. 예, 뭐 돌고 벌면 또 써야지 되고 또 뭐 그때 뭐 사업하실 때 재밌었던 일이나 뭐 추억할 만한 게 있어요? 재미있었던 것은 네. 잘 될 때는 재미가 있죠. 잘 될 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가 자연 훼손한다고 해서 한참 텐트 가지고 심지어는 가정 필요한 필수품까지 다 배낭에 꾸려가지고 예. 산에 가서 텐트 지고 예. 텐트 치고 숙박도 하고 예. 소주도 마시고 그렇죠. 뭐. 예. 이랬죠. 그런데 그게 성행되다 보니까 너무 자연이 훼손되니까 네. 국가로부터 금지령이 내려가지고서 네. 좀 하던 걸 많이 자제하고 네. 자연이 국가를 훼손한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인지하고 또 한국산악회라고도 있었는데 그때 산악회도 나갔었고 저희 자체에도 산악회가 있어서 또 만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뭐 넓게 놀기는 놀았습니다. 그럼 뭐 등산도 자주 다니시고 물론 산악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 백운산악회라고 해가지고서 그마저 다
좀 그 시절에는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젊은 날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장비정도 그렇게 해서 신세계 미도파 매장이 거기 주로. 굉장히 꽤 크게 하셨네요. 네, 좀 코롱 다음으로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등산장비점에서. 예. 부럽습니다. 지금 이제 뭐 등산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같이 그 등산을 하면 옛날에는 등산 가서 밥도 해 먹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밥을 못 해 먹어요. 못 해 먹지. 고기 두고 먹고 막 예, 이랬는데 예. 지금은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캠핑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돌기 때문에 네. 한때 잘 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등산하고도 그렇게 뭐 많이 동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야외를 나가서 네. 활동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보니까 금융가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예, 새마을금고 창시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부관장님은 못 하신 게 왜? 아니 그건 남대문에 네. 있기 때문에 지가 영업 장소가 남대문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전국을 도매하며 백화점도 납품을 하고 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그 새마을금고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뭐 처음에는 고물 병 공병 주워서 팔아가지고 통장 만들어서 시작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의 일원이었었죠. 새마을금고가.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오래됐지요. 얼마나 됐어요? 그게 70년도부터요. 네, 맞아요. 저도 네.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왜 그 새마을 운동한다고 이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라서 이제 이렇게 언뜻 기억나는 건데 엄마 아버지들 뭐 동네 청소하고 뭐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뭐 주말 새벽에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마당 쓸기도 하고 병도 줍고 휴지도 줍고 그럼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참 어려운 시대를 네. 겪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시작해서 농촌에 농사부터 개발이 됐고 또 운동 자체가 화려하고 진보적이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도 저 새마을금고 남대문 시장 해연동 새마을금고를 창시를 했는데 네. 지금 거기 재산이 지금 뭐 엄청히 그 자체 해관이 커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제2금융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 전국에도 또 다 있잖아요. 전국에 다 있죠. 그러면은 그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네. 전국으로 다 퍼져진 건가요? 아니요, 전국에 다 나름대로다가 군시별로다 면까지 그게 다 자치적으로. 예. 네. 전국에서 장악은 하고 있고. 예. 저는 새마을금고가 뭐 이렇게 어느 개인이 만든 아니요, 국가로. 그렇군요. 새마을 사업의 일원입니다. 네, 새마을 사업 예. 일원이었군요. 네. 지금은 완전히 그게 이제 제2금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농협하고 똑같아요. 네. 자체예관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마련했는데 그 재산이 지금 엄청나고 재정이 엄청나고 그때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사장이 됐습니다. 해연동 새마을금고에.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사업하시면서 백화점 말씀도 하셨는데 뭐 미도팝 말씀도 하셨어요. 미도파 신세계. 그때는 그 두 군데밖에 백화점이 없을 때예요. 네, 이제 미도파 하니까 네. 정말 굉장히 오래된 옛날이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도파가 사실은 저희 세대에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미도파 맞습니다. 백화점. 예. 그 백화점 얘기도 좀 해주세요. 백화점의 참 마케팅으로는 예. 우리나라가 시범이 되는 데죠. 네. 모든 건 조직적으로 돼 있고 예. 우리 시장에 있을 때만 해도 뭐 노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포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새마을금고는 이제 봉사하지 유급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업 해가면서 봉사하는 곳을 찾아서 시간 나는 데로 가서 거들었죠. 예. 좋은 일도 많이 하셨네요. 네. 지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는 보람돼요. 사실상 네. 그 직원으로 우리가 모집한 직원이 지금
이사장이 됐더라고요. 네. 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자,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좀 슬기롭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가 자연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자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봐서 그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자기 본심이 아니에요. 다 물질에 현혹돼 가지고 공양님교 인의예지가 다 없어졌고 네. 모두 일하다 보니까는 한편으로 한우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자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석가 성인들이 얘기를 했어도 되고 그분들이 천지를 좌우하시는 분들이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민간들한테 일종의 약간의 경고장을 내리는 거라고 봅니다. 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네. 어떤 경고다. 경고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아, 왠지 뭔가 좀 뭉클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림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그 유림에는 선거제도가 있어요. 그 성균관에도 그렇고 또 향교 유도회에 그 대표를 뽑는 그 선거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디는 선거를 하고 또 어디는 뭐 그 선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 또 추대를 한다거나 이러는데 그 거기에 따르는 불협화음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관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단체고 어느 국가고 다 국법이 있고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룰을 지키면 되는 건데 네. 소위 그 지식인 선구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통솔하는 국가로부터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걸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는 선과 악은 다 알고 있는데 악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네. 모든 교육이 그런 데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물질 만능 시대 과학으로 다 모든 것이 나가기 때문에 학문의 연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는 나머지 그 상강오륜이를 지키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물론 선거법이 대단히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켜야 할 분들이 안 지키고 역으로 가니까 물질로 돌아가니까 네. 거기 있는 거지요.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선거를 하더라도 서로 응원해주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그 당선되신 분을 위해서 또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이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선거가 끝나면은 왠지 사이가 안 좋아지신다던가 뭐 그런 게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느 곳이고 다 있어요. 다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독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독선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설득시켜서 네. 그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너나 나나 다 자기네들 다 지식도 높아졌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는 아니거든. 지혜로 다 모든 걸 해결하면 하는데 네.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통치자, 통솔자가 그걸 이용해서 무리하게 협의하고 같이 좋은 안이 있을 텐데 그걸 망가뜨리는 거죠, 소위. 네. 네, 맞습니다.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저희 이제 유림 방송이 개국한 지 9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뉴스 시간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꼭 그 뉴스도 마찬가지고 방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게 자기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체가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독선을 해도 독선이라고는 지금 용납이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독선을 해서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걸 모든 걸 그 정상적인 룰을 지키면서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안 벌어지지요. 네. 그런데 자기가 좀 강할 때 그 강한 힘을 독선을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거 전제가 돼서 네. 그게 습관이 됩니다. 네. 1대에서 2대 가다가 3대에서부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룰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성경안도 그런 것이 폐단이 오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의 현상이고 모든 건 한번 흘러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회전이 돼서 윤회가 되기 때문에 그 온다는 걸 알고 지금 못 살았다고 평생 잘못 살아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선하게 살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옵니다. 네, 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마음 먹었던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랬는지 어려서부터 소위 얘기해서 좀 모범이라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면서 자연을 아끼고 새마을 금고 나가서 낭비하고 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는데 그래서 종친회도 지가 전국 종친회를 다 따라다니고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네. 안다는 것은 내가 가서 실제 체험해봐야 얘기가 되는 거지 듣고 교과서로 다 배워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체험을 해야죠. 네. 이제 나이 먹으니까 물론 지나온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호스피스라는 것은 사실상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거기 나가서 한 10여 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지가 하는 건 이제 발 마사지가 전문이고 정말 못 하시는 게 예. 뭐가 있어요? 수지찜도 넣고 아유, 세상에. 신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고 네. 또 사회 돌아가는 것도 좀 알려고 명리나 이런 것을 좀 하고 있고 예. 예, 풍수지리도 마찬가지고 다 네. 알죠.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찔끔찔끔 합니다. 네. 아유. 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혹시 딱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뭐 시청자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저희 방송국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러고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다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인데 경영을 지가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서비스를 먼저 하고 네. 알았을 때 네.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한 번 한 번 걸어가는 것이지 네. 처음부터 배부르고 만족한 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부서 같은 데는 지금 이 TV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염려를 했어요. 네. 염려를 하고 이게 저희가 있을 때 신청한 겁니다, 사실상. 예. 저 김영근 관장 네. 때 네. 같이 신청했는데 지나고 나면 다 후회되는 일인데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예를 들어 성경 안에 아직도 규모가 넓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향교라든지 이런 데는 무료로 놔줘가지고 이렇게 놔주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놔준다는데 뭐 돈 과감한 내셔 하면은 네. 그거 이 시중의 마케팅도 그렇잖아요. 네. 미리 맡겨서 받아서 안 주고서 떼먹는 사람도 있지만 네. 받아놓은 사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옛날에도 소위 물건을 다 돌려주고 후에 수금하는 방법이었었는데 네.
그게 너무 크다 보면 예상이 많이 깔리니까 사실은 네. 그 자본 되기가 어려운데 그런 방법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거는 내용이 충실해야죠. 네. 실제 성경관에서 지금 할 일은 참 많은데 그걸 다 본인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까워만 합니다. 저도 그 네. 친구들이나 여럿이 지역에 애들이 있는 분들이 또 지가 알기로도 과거에는 참 성경만 하면 엄청나게 참 저거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 좋은 이런 그 소위 단체가 생기면은 네. 잘 될 거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림의 힘 시간은 성균관 양원석 원임 부관장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유림을 더욱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네, 또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보민이었습니다.